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희 키움증권에서 조선, 기계, 방산, 항공우주 담당하시는 이한결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많은 업종들 중에서 건설기계 업종을 들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막 금리 인하되고 이러면은 건설기계 업종이 좀 좋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요즘 보니까 단기적으로 네.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거 왜 그런 거죠, 일단? 일단 단기적으로 좀 주가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발 철강 품목 관세 영향이 좀 크다라고 그 보고 이슈가 있고요.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변압기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굴삭기에도 철강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품목 관세가 이제 실질 상호관세 15%보다 좀 높아진다라는 부분 좀 영향을 미쳤고, 근데 다만 이제 뭐 하반기 실적에 이제 영향이 뭐 크게 좀 제한적인 부분은 뭐 HD 현대 건설기계나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북미 지역의 이런 매출 비중이나 이익 기여도가 조금은 내려오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이제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수출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실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북미 지역의 이런 이슈가 이익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엔진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이제 품목 관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고객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 사업 같은 경우도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관세가 갑자기 막 엄청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네, 몇백 개가 나왔더라고요. 막 네. 숫자가 막 다다닥 적혀 있던데. 네. 네. 그 중에 이런 섹터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주가가 내려온 건 맞는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소음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기회들을 지금부터 한번 기회 요인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발표가 지나갔고 네. 상반기 실적 리뷰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네.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상반기 리뷰 그러니까 2분기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2분기부터 이제 이 수출이 이제 4월부터 좀 굴삭기 수출이 좀 턴어라운드를 했고, 네. 이제 이 배경에는 이제 유럽 쪽의 수출이 거의 이제 한 40~50%씩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좀 크게 성장한다는 뭐 2배씩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유럽이나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닝 수요가 좀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런 금 가격도 많이 올랐고, 네. 이제 달러도 조금은 약세로 전환하면서, 돈을 좀 벌었구나.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 이제 화폐 가치가 조금은 올라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나 뭐 중남미, 그다음에 이제 뭐 광산을 좀 보유하고 있는 뭐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에서 굴삭기 이제 그 광산에 대한 투자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대형 제품들이 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예. 중대형 제품도 또 이익률이 좀 괜찮기 때문에 수익성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건기 사업부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신흥국이나 이제 선진국인 유럽 같은 경우가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도 이런 이제 기조 자체는 좀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사업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네. 이 엔진 사업에 있어서 이제 이 가스 엔진 쪽에 수출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실적에 좀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가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비상용 발전 용도로 좀 많이 활용이 되는데, 가스 터빈이랑은 다른 거죠? 네. 어. 그래서 이 이제 터빈이랑 좀 다르고, 이제 터빈이랑 같이 들어가는 부품, 그 네네. 비상용 발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엔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상용 발전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좀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렇겠네요. 네. 그런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예비 전력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 최근에 이런 비상용 발전기에 대한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프라코어의 이 가스 엔진의 수출이 좀 크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뭐 방산용 엔진도 매출이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가 이제 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 포인트 이상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익률이 좀 크게 올라왔고,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2분기의 호실적을 좀 이끈 배경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부 업체 이제 뭐 밥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비중이 높다 보니까 미국은 좀 아직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라 실적이 이제 뭐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지만 유럽이나 이제 아프리카 쪽 중심으로 중대형 제품이 좀 판매가 잘 나타나고 있는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건기 사업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엔진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발 이런 전력 이슈로 실적이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좀 품목관세나 이런 이슈 등으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비중 확대하기엔 좀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은 괜찮았어요. 그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근데 북미 지역이 뭐 관세 노출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뭐 금리도 좀 늦게 떨어지다 보니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 노출도가 있는 이 엔진 사업부를 갖고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또 이미 얘기가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좋아진다는 건데, 요걸 떼어놓고 봐서 오늘 이 리포트의 제목이 HD 현대 합병 이벤트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요 합병 시너지는 우리가 어느 쪽에 좀 베팅을 해야 될까 좀 궁금한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합병 관련해서는 네. 이제 이 합병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현재로서는 사실 뭐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존속법인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이제 HD 현대건설기계가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네. 뭐 그러니까 합병 비율에 따른 그런 이제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100주를 산다라고 보면은 이제 HD 현대 건설기계 16주를 배정을 받게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종가라든지 이제 계속 주가는 가격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 한 2~3% 정도는 뭐 건설기계를 사는 게 더 싸다든지 아니면 인프라코어를 사는 게 더 싸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긴 한데, 뭐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둘 다 네, 뭐 네. 비슷한 상황이군요. 네. 예. 그러면은 요게 합병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건기 사업부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생산이나 이런 스케줄을 짜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일원화된 체계를 좀 가지게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합병 이전부터 사실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생산법인 하나를 좀 폐쇄를 하고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가 중국의 이제 생산법인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예. 인프라코어도 이제 중국의 생산법인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이런 이제 판매 대수를 감안했을 때 두 개 공장 돌리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건설기계 쪽에 이제 강소법인을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중국 생산법인으로 이제 일원화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좀 마무리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가동률이 이제 중국 회복에 따라서 가동률 올라오면서 이익 레버리지도 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건설기계 같은 경우 이제 자재를 구매할 때 이제 원래는 이제 각자 구매했던 게 이제 통합으로 들어가면서 원가 단에서도 이제 자재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이제 일부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는 뭐 R&D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일원화된 체계로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비효율성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기 쪽에서는 좀 특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기존에 이제 뭐 앞서 설명드렸던 뭐 가스 쪽 이제 가스 발전용 엔진이나 방산용 엔진 못지않게 이제 엔진 사업부에서 매출 비중을 좀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굴삭기에 들어가는 엔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신규 모델 개발이 있어서도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엔진 사업부의 엔진도 이제 내부 캡티브 매출로 이제 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점에 있어서 뭐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래서 뭐 엔진 매출의 볼륨이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HD 현대그룹이 이런 걸 잘하네요. 이렇게 합병을 해서 뭔가 좀 네.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네,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일원화를 시켜서 훨씬 더 이제 수출에 좀 용이하게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인프라를 미리 잘 갖춰놔야 나중에 해외 나가서도 경쟁력이 훨씬 더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쪽도 한번 뭐 조선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쪽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산마켓 좀 기대를 해봤는데 하반기에 네. 요즘 또 같이 주가가 같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까지 수요가 좀 정체된 구간이었고, 예. 하반기에도 사실 이게 관세 뭐 최근에 또 이제 뭐 이런 품목 관세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시장의 이제 주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 올해 안에 뭐 금리 인하가 이제 2차례가 됐건 3차례가 됐건 네.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의 여지는 네, 없죠. 의견의 여지가 없고,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관망세로 지켜보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하반기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수요는 좀 정체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빠르면 뭐 11월, 12월 말 정도부터 조금씩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뭐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면 이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면서 좀 이연되었던 이제 구매 수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내년까지 좀, 봐야 되는구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조금은 이제 미국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탑픽은 요 둘 중에 하나인가요? 인프라코어랑 건설기계? 네, 지금 탑픽은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존속 법인이기도 하고 이제 이제 존속 법인이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건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HD 현대건설기계나 인프라코어가 이제 주로 좀 이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중남미 같은 쪽에서 지금 수요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거기가 더 세니까. 네, 특히 이제 또 뭐 중대형 제품들이 좀 잘 팔리면서 이익 개선 강도도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조금 뭐 시기가 좀 많이 남았긴 했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종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 시장이 회복되면서 이제 기존의 HD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시장의 이런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 시장 회복만으로도 이제 매출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더 붙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좀 봐서 이 부분도 이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쪽에 이런 발전용 엔진의 고성장세와 이제 방산용 쪽이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방산용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객사의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고, 내년에도 수주가 좀 더 많아질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군산 공장에 뭐 신규 캐파도 좀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엔진 쪽 사업부의 이제 중장기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HD 현대 건설기계 이제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통합법인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한 10배, 11배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보여서 예. 좀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를 좀 최선호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많고 러시아 뚫리면 또 러시아까지 진출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 10배, 11배 요거는 이제 통합법인 앞서서 좀 미리 갖고 가도 충분히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물론 하반기에 경기가 또 관건이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요 현대건설기계가 갖고 있는 강점이 훨씬 더 돋보이니까 건설기계 업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요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